717-1788번. 언제든지 방송 중 그리고 방송 후에도 가능하니까요. 부동산과 관련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이쪽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상담 사연부터 만나볼게요. 3882님께서 보내주셨네요. 부동산 프로그램을 보면서 생긴 궁금증인데요. 아파트는 일반 분양을 받으면 되는데 굳이 재개발 예정인 곳에 투자하는 이유가 뭔가요? 네, 소장님 사실 이건 저도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일반 분양이 보통 딱 생각하는 그런 분양 방법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방송국에 와서도 많은 분들이 또 질문하는 내용들이 또 이런 내용들이 좀 있어요. 우리가 아파트를 분양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우리가 아파트 입주할 수 있는 방법이 그냥 기존에 있는 아파트를 매매해서 들어가는 방법이 있겠고요. 또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를 분양을 받아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선분양이라고 하죠. 다 짓기 전에 분양을 받고 그 다음에 입주를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아파트를 들어갈 수 있는 방법들이, 지어질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택지개발지구에 대량으로 아파트를 공급을 해주는 방법이 있겠는데요. 자,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동탄이나 이런 부분들은 대규모로 지어지죠. 여기에는 어쩔 수 없이 100% 분양을 받아야지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청약 통장을 가지고 아파트 분양을 받아서 당첨이 되죠. 그러면 당첨이 된 걸 가지고 본인이 입주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는 그 분양 당첨이 된 분양권을 또 판매를 하기도 합니다. 그냥 판매하거나 또는 프리미엄을 받고 판매하거나. 그래서 분양권을 투자한다는 얘기도 나오는 거죠. 입지가 좋은 곳은 내가 분양권을 갖고 있으면 프리미엄이 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반적인 서울 시내를 한번 들여다봤을 때 서울 시내가 아파트가 지어질 수 있는 방법들이 지방처럼 대규모의 어떤 택지 개발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별로 없죠. 그렇다면 뭐가 있죠? 보통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재개발, 재건축을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인 거기 재개발, 재건축에 살고 계셨던 분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조합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조합원들은 당연히 아파트를 하나씩 가져가겠죠. 가져가는데 여기에 일반 분양분이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조합원 원래 소유자인 사람들 외에 일반 분양분이 나오는데 이것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청약통장을 가지고 분양을 받게 됩니다. 자, 분양을 받게 되고 그 분양받은 것을 가지고 프리미엄 붙여서 또 매매도 하기도 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분양받은 부분들이 얼마 전에 113 조치에서 전매가 쉽지 않아지는 부분이 생기겠죠. 자, 소유권이 이전을 돼야지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합원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매매를 할 수가 있다는 장점은 생기겠죠. 하지만 조합원 분양은 매매 가격, 그러니까 필요한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특징적인 게 뭐냐면, 우리가 분양을 받으려고 하면은 첫 번째 통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거기에 신청을 해서 당첨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조합원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조합원이기 때문에 무조건 당첨이 돼 있는 거죠. 내가 거기 조합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조합원 분양분은 일반 분양보다 좀 더 저렴하다라는 거. 그래서, 조합원으로 미리 등록이 돼 있으면, 일단 첫 번째 100% 당첨이 돼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분양권 매매할 수 없을 때 조합원권은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오를 때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대한 그런 부동산 가격도 같이 오르면서 일반 분양도 물론 인기가 많겠지만 조합원에 대한 분양분도 인기가 많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각기 다른 매력이 있는 거예요. 네네. 네, 이렇게 일반 분양과 재개발 아파트 매수 차이점 저희가 짚어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죠. 9011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만료됐는데 아직 보증금을 못 받았습니다. 받을 때까지 거주할 예정인데 월세를 내야 하는 건가요? 네, 이렇게 굉장히 현실적인 내용들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표님, 시청자님께서 아무래도 저는 고민이 진짜 많겠다 이런 생각 들어요. 아나운서님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내가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집주인이 안 줍니다. 근데 그냥 나갈 수 없어서 그냥 살고 있어요. 근데 월세 내는 거 참 아깝죠. 너무 아까워요. 근데 내야 될까 말아야 될까요? 고민되는데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떡하지? 정답은 월세를 내야 됩니다. 내야 합니까? 네. 아이고,
나간다고 분명히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빼주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보증금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집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우선은 그 부동산을 내가 사용하고 수익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월세를 내야 될 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증금은 비록 돌려받지 못했지만 월세는 내면서 살고 있어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증금을 만기가 돼서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되지만 그것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임차권 등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기본을 한번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집에 이사를 들어가실 때요. 일단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사를 합니다. 자, 이사를 하게 되면 그 이사를 하시면서 전입신고를 하시게 되는데요. 자, 이사하시면 전입신고 하시게 되면서 바로 그 집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집을 쫓겨나지 않고 살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되는데 자, 나중에 그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못 돌려받기 때문에 내가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 펼쳐진다라고 했을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임차권 등기라는 걸 해놓고서는 이사를 가신다라면 이 대항력, 좀 전에 말씀드린 대항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서 보증금을 차후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월세는 사용하고 있는 한 계속 지불을 해야 된다는 것이 또 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아유, 아깝지만 보증금 상환시까지 추가 거주할 때 월 임대료를 내야 한다. 이렇게 결론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죠. 네, 2주택 보유자인데요. 현재 한 채를 더 매입할 예정인 50대입니다. 세금 폭탄을 맞을까봐 무서워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가 어느 정도나 나올까요? 네, 뭐 세금 문제 복잡합니다. 고민도 많이 되실 거고요. 네. 네,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어떻게 보고 계세요? 세금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이 올라오시는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세금에 대한 부분을 조금 말씀드렸었습니다. 예. 자, 지금도 보니까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인데요. 물론 이 세금은 지금 대부분이 부동산이 있는 분이 내는 세금이겠죠. 자, 예전에 한번 우스갯소리로 총각분이 있었는데요. 나는 종합부동산 내는 사람이야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재산이 있다라는 것을 표현한 뜻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종합부동산세가 뭔지부터 한번 살펴봐야 되겠는데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부분의 주택과 땅이 있으면 내는 세금이 되겠습니다. 보유하면서 내는 세금이고요. 양도소득세라는 것은 팔면서 내는 세금이 되겠죠. 근데 지금 보니까 주택이 2개가 있는데 또 하나 살려니까 이 금액이 워낙 높아져서 그래서 부동산세를 좀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자, 종합부동산세는 보통 우리가 6억 원 이상이면 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6억 원의 기준이 어떤 기준이냐라고 많이들 질문하시는데요. 공시지가가 기준입니다. 자, 공시지가 6억 원 이상 되면 종합부동산세가 나오게 되는데요. 자, 1가구 1주택제는 9억 원이지만 그 이상 주택이 있을 때는 6억 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주택을 더 구입하게 되면 당연히 6억이 넘어갔을 때는 종부세를 내겠죠. 그래서 일단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이 6억 원이 공시가가 넘어가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거고요. 주택 하나 사는데 그 부분이 부담스럽다라고 하면 해결책이 또 하나 있죠. 바로 주택임대사업자가 되겠습니다. 자, 주택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새로 취득하는 주택을 사업자로 등록을 했을 때 일단 첫 번째로는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게끔 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종합부동산세에서도 배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혜택이 있어요. 하지만 4년 동안은 보유해줘야 된다는 약간의 단점이 있겠는데 자, 우리가 부동산 투자하면서 솔직히 4년 이상은 또 보유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장기 투자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종합부동산세에서 배제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주택임대사업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공시지가 6억 원 이상 됐을 때 또 하나 주택을 구입한다라고 하면 이런 주택임대사업자를 통해서 종합부동산세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방법이 있겠고요. 또 양도소득세도 이래요.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시는데 그냥 무조건 양도세 얼마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얼마입니까? 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얼마를 벌었으니까 얼마 내는 거죠. 그래서 내가 파는 시점에서의 가격과 내가 샀을 때의 가격을 빼면은 당연히 양도 차익이 나옵니다. 그러면 양도 차익에서 여러 가지 또 계산해야 되는 방법이 있겠지만 많이 벌면 많이 내는 거고요. 적게 벌면 적게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택 한 가구가 주택이 하나 있을 때는 이거는 투기를 보지 않고 그냥 내 집 마련을 보기 때문에 1가구 1주택은 비과세로 해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주택수가 많아질수록 이 세금이 좀 더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금에 대한 전문가와 꼼꼼한 상담을 통해서 맞아요. 세금을 잘 절세만 해도요 수익이 2배로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릴게요. 네. 지금 문의 주신 이분은 내일 세미나에 꼭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줄일게요. 지금까지 LJ 부동산 연구소 임종욱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